무량대수, 매우 크고 헤아릴 수 없는 수. 불교의 용어죠. 불교의 숫자 용어. 즉 동량의 숫자 단위에선 무한대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무량대수는 10의 68승을 의미하는 숫자의 단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억, 조, 병이라는 단위가 있듯이 378 무량대수 1763 그 다음 단위 이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단위인 거죠. 네, 어찌됐든 엄청나게 큰 수인 건 맞습니다만 무한대는 되지 못하는 수죠. 왜? 무한대는 스페시픽한 숫자는 안 되기 때문이죠. 물론 일반인이 어떠한 형태로든 접하지 못할 숫자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 미국에 있을 때 박사과정의 학문 영역이 암호학이었습니다. 약간은 순수수학과 응용수학의 경계에 있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응용수학으로 조금 더 치우쳐 있는 영역이죠. 이 암호학에서 가장 인기 있고 또 오래 쓰여왔던 방법 중에 하나가 RSA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발자 3명의 이름을 따서 RSA라고 지었고요. 이 암호학에서는 어떤 자연수 n을 암호의 키로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 자연수가 뭔지를 알면은 모든 암호를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n은 단 두 소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만약 이 두 소수가 3과 5다. 그러면은 이 자연수의 n은 15가 되겠죠. 두 수의 곱. 즉 15라는 숫자가 이 암호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되게 되는 거죠. 암호를 만들었으면 분명히 암호를 깨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즉 만약 내가 이 암호 설정을 위해서 3과 5라는 소수를 썼다라면 그 암호를 깨고 싶은 사람은 너무 쉽게 열쇠를 찾아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암호학에 쓰이는 소수의 크기는 10의 600승에 해당하는 소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자연수에는 P, Q 두 소수의 곱이었을 건데 한 소수가 10의 600승에 해당하는 크기의 소수라면 이 자연수의 즉 암호의 키는 10의 1200승, 1000자리 숫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진짜 이 암호학 처음 배울 때 종종 아니요 좀 자주 헷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0자리의 숫자라고 하는 것과 4자리 숫자인 1000대의 숫자와 되게 헷갈렸어요. 그럴 것이 너무도 상상하지 못할 숫자이잖아요. 하지만 이런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무한대는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러면은 10의 600승, 600자리에 해당하는 소수는 어떻게 찾아내는데? 당연히 그냥 일일이 계산해서는 아니고요. 어떤 600자리의 숫자에 대해서 10가지 정도 테스트를 합니다. 일종의 검사라고 보시면 되죠. 즉 이 테스트에서 이 첫 번째 테스트를 하고 첫 번째 테스트에서 반응을 하면 이제 디텍션이 되면은 이 수는 소수가 아닌 거예요. 첫 번째 테스트에서 반응을 했다? 소수가 아닌 거예요. 그냥 버려야 돼요. 우리는 소수가 필요하니까. 그러면 이 테스트에서 반응을 안 한 것들은 소수냐? 그게 아니에요.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반응을 하면 소수니까 버려야 돼요. 반응을 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소수인지 아닌지. 즉 이 숫자를 다시 두 번째 테스트를 거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도 반응을 하면 소수가 아니니까 버려야 되고요. 반응을 하지 않으면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10개 정도의 테스트를 다 거친 숫자, 거치고도 반응을 하지 않은 숫자는 그러면 소수인가? 아니요. 여전히 소수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하지만 굉장히 높은 확률로 소수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수를 유사소수라고 부르고 암호학의 키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재밌지? 좀 흥미가 생기시지 않나요? RSA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보기에는 또 뭐 배워야 될 게 많다. 아무튼 이렇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큰 수임에도 여전히 무한대는 될 수 없습니다. 무한대는 존나 큰 수여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박사 학위는 없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또 개인 사정으로 귀국을 했다가 휴학 후 귀국을 했다가 코로나가 터져버려 가지고 예 뭐 때려쳤습니다. 여러분들은 수학이란 과목이 어떤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무래도 문제에서도 가장 명확한 답을 요구하다 보니 수학이란 가장 명확하고 가장 강한 학문이라는 느낌을 받으시는 게 일반적인 느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이제 제가 수학을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수학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한 학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거 뭔 개소리야 싶으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실제 예전에 제가 이제 공부하던 당시에 있던 단톡방에서도 이런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점을 갖다가 얘기를 했을 때 한 분이 엄청 화를 내시더라고요. 자기가 학창 시절에 잘하고 싶었지만, 그래서 노력했지만 잘할 수 없었던 그런 동경의 대상과도 같은 수학을 제가 무시하는 발언을 했잖아요. 근데 전 제일 수학이 뭐 제일 쉬운 학문이다가 아니라 수학에 깨질 수 있는 약함을 갖다가 얘기했던 거거든요. 일단 수학은 정의와 증명의 과목입니다. 증명이 되지 않은 수학 공식과 이론은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수학에서는요. 증명이 된 명제들만이 수학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렇기에 수학은 철벽 요새와 같은 느낌을 줍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성처럼요. 이러함 때문에 수학이 가장 명확하고 강한 학문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수학에는 엑시옴이라는 지지 기반이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공리이죠. 공리라고 하는 것은 증명할 필요가 없는, 아니 어쩌면 증명을 하지 못하는 당연한 이치가 공리입니다. 이런 공리 중 대표적인 게 1 더하기 1은 2다. 왜? 증명을 못합니다.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면 뭐겠어요? 이러면 나이 드러나는데 예전에 막 1 더하기 1은 창문이다 막 이래 죄송합니다. 증명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모두가 동의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치인 거죠. 즉 수학이라는 이 견고한 성은 공리 자체가 무너지면 존재할 수 없게 되는 성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무한대에 얽힌 공리의 붕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사실은 이 무한대와 관련된 이야기는 지난 영상, 즉 미분의 설명을 드릴 때 넣으려고 했었던 영상인데 그렇게 짧게 소개를 드리기에는 너무 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고, 근데 모든 걸 다 넣어버리면 영상이 너무 루즈해지고, 그래서 관련된 이야기도 할 게 많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서 촬영을 하게 됐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조금 자세히 너저분하게 길게 설명을 드리게 된 점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된 이 무한대라는 공리는 미분이 시작된 1700년을 넘어서 1900년에 들어서서 붕괴를 하게 됩니다. 수학자 칸토어에 의해서 말이죠. 사실은 이 시기가 이 무한대에 대한 공리의 붕괴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칸토어 이전까지는 숫자를 의미하는 무한대는 그냥 존나 큰 수예요. 그러니까 괜찮았지만 어떤 개수를 의미하는, 이걸 양적이라고 말씀드려도 되나? 그냥 개수를 의미하는 무한대는 규칙이 없는 계급이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연수 1, 2, 3, 4와 같은 이런 숫자, 내추럴 넘. 얘 개수는 총 몇 개일까요? 예, 무한대겠죠. 무수히 많으니까. 자, 편의상 자연수의 개수를 무한대 1이라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수 중 짝수의 개수를 무한대 2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연수 중 홀수의 개수를 무한대 3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짝수의 개수가 많을까요? 홀수의 개수가 많을까요? 당연히 짝수, 홀수의 개수는 같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물론 또 무한대로 뻗어나가니까 어느 게 하나 많았다가 같았다가 이럴 수는 아니 그러지 말고 그냥 같죠. 자, 그러면 전체 자연수 중 절반은 짝수이고 절반은 홀수일 건데 전체 자연수의 개수와 짝수의 개수 어느 게 많을까요? 예, 자연수의 개수가 많을 것이다 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수학자 칸토어에 의해서 아니야, 전체 자연수의 개수와 자연수 중 짝수의 개수는 같아 라는 게 증명되게 됩니다. 자연수, 내추럴 넘버, 간혹 카운팅 넘버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1, 2, 3, 4와 같은 이런 숫자들의 개수를 칸토어는 먼저 하나, 둘, 셋, 넷 무한하지만 셀 수 있는 무한함을 가졌다라고 해서 countable infinity라고 지칭하게 됩니다. 미리 부탁의 말씀 좀 드릴게요. 셀 수 있어서가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 영상 뒤편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하지만 또 어떠한 기호와 공리가 생겨나고
사용되고 활용되어지면서 다듬어지고 추가되는 의미들을 초기의 의미의 반박용으로는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야 넌 짝수 얘기하다가 갑자기 자연수로 왜 넘어가냐." 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일단은 칸토어는 자연수의 개수를 셀 수 있는 무한함, 즉 countable infinity라고 이름 붙이고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주머니가 두 개가 있고요. 주머니에는 이렇게 공이 들어 있습니다. 이 두 주머니에 들어 있는 공의 개수가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뭔 소리야, 세 개, 세 개고." 아니 그건 안 보인다고 가정하자고요. 이 주머니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같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주머니에서 공을 하나씩 꺼내서 보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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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빈 주머니가 되는 걸 보여줌으로써 공의 개수가 같다라는 걸 보여주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씩 꺼내는, 물론 아니요, 두 개씩 하지 마요. 하나씩 꺼내는, 짝지워주는 거죠. 즉 짝지워주는 것을 우리는 수학적 용어로 매핑이라고 이름 붙이게 됩니다. 일종의 규칙이죠. 즉 숫자 1, 2, 3에 대해서 A, B, C를 지금 1은 A, 2는 B, 3은 C의 형태로 이걸 오름차순이라고 하는 거 맞죠? 예, 오름차순으로 공을 하나씩 하나씩 내어 보이고 또 빈 주머니가 된 걸 보임으로써 공의 개수가 같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이 규칙은 내림차순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매핑이라는 것은. 또는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매핑이라고 하는 것은 오름차순, 내림차순 처럼 하나의 단어로 표현될 필요도 없습니다. 즉 1과 C를 매핑시키고 2와 A를 매핑시키고 3과 B를 매핑시킨다면 우리는 어떠한 단어로도 설명을 하지 못하는 매핑, 그렇지만 그냥 제 마음대로 매핑한 거예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나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죠? 함수죠. 함수 중에서도 1대1 대응 함수. 또 너무 대응까지 깊게 안 가셔도 됩니다. 그냥 1대1 매칭이 된다라는 거. 자 이제 짝수 얘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공의 개수가 같다라는 걸 보여줬다. 즉 우리는 숫자들의 개수가 같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숫자들을 공에 비유하자면 숫자들을 담을 수 있는 주머니는 집합이 되게 될 것입니다. 즉 1, 2, 3, 4 자연수가 담겨있는 집합이 있을 것이고 even number 짝수가 담겨있는 자연수 중 짝수가 담겨있는 이런 집합이 있을 거예요. 두 집합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 즉 숫자의 개수가 같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씩 매핑을 해서 꺼내 놓으면 된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서는 FN은 이 N이라는 매핑의 규칙, 오름차순과 같은 매핑의 규칙을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1을 꺼낼 때는 2배인 2를 꺼내고 2를 꺼낼 땐 2배인 4를 꺼내고 3에는 6, 4에는 8. 즉 자연수에서 자연수 중 짝수로의 1대1 매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자연수의 개수 countable infinity와 짝수의 개수 countable infinity는 동등한 무한함을 가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지금 이 설명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의아하실 거세요. 당연합니다. 칸토어가 이것을 발표했을 당시에 수학자들도 굉장히 의아했지만 칸토어의 이 설명을 듣고는 그러네 라는 굉장히 허망한 납득을 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칸토어는 자연수의 무한함과 짝수의 무한함과 홀수의 무한함이 다 동일하다라는 것을 찾아내고 동일한 방식으로 자연수의 무한함과 정수의 무한함이 동일하다는 것을 찾아내게 됩니다. 자연수를 감싸고 있는 정수를 포함하고 있는 유리수를 보자라는 거죠. 유리수라고 하는 것은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내어질 수 있는 모든 숫자를 얘기합니다. 물론 분모는 0이 될 수 없는. 자, 자연수의 무한함과 유리수의 무한함 과연 어떨까라는 것이죠. 자, 만약 자연수와 유리수가 동일한 무한함을 가지고 있다면 자연수에서 유리수로의 1대1 매핑이 가능해야 될 것입니다. 일단 칸토어는 이러한 표를 보이게 되는 거죠. 가로 쪽에도 1, 2, 3, 4, 5, 6, 7, 즉 자연수가 무한히 있는 표고요. 왼쪽 편에도 1, 2, 3, 4, 5, 6, 7, 세로 쪽에도 자연수가 무한히 있는 이런 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가로에 있는 숫자분에 세로에 있는 숫자를 이 중앙에 적어 나가기 시작한 거죠. 자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우리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양의 유리수를 적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눈치채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어 만약에 가로의 숫자가 4개였고 세로의 숫자가 4개였으면
예,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숫자는 4의 제곱계가 되겠죠. 예, 지금 가로에 무한대의 숫자가 있고 세로에도 무한대의 숫자가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칸토는 여기에서 이러한 지그재그 형태의 모양을 보이는 매핑을 만들어냅니다. 즉 숫자 1에 자연수 1에 매핑된 숫자는 1분의 1, 2에 매핑된 숫자는 2, 3에 매핑된 숫자는 2분의 1. 이거 식이 아닌데 식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매핑, 규칙성을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규칙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매핑이 되는 것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앞에서 나왔던 숫자는 건너뛰면서 넘버링을 하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즉 4번에 매핑된 3분의 1, 그 다음은 2분의 2는 1, 즉 자연수 1에 매핑된 숫자와 같으니까 건너뛰면서 5번은 1분의 3이라는 숫자를 매핑하게 됩니다. 우리의 수측에는 자연수, 자연수를 포함하는 정수, 정수를 포함하는 유리수, 레셔널 넘버가 있다면 실수, 즉 실제 수, 리얼 넘버 중에서 유리수가 아닌 모든 수를 irrational number, 즉 무리수라고 이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호수를 포함함으로써 실수와 호수의 복합수인 컴플렉스 넘버를 끝으로 수의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1대1 매핑이라는 방법으로 자연수도 정수도 유리수도 countable infinity, 즉 동등한 무한함을 가졌다라는 것을 밝혔으니 이제 남은 영역은 어디일까요? 네, 실수에서 유리수를 제한 부분, 즉 무리수는 어떨까라는 거죠. 먼저 칸토는 0에서부터 1 사이의 무리수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0에서부터 1 사이의 무리수는 countable infinity, 즉 자연수에서 무리수로의 1대1 매핑이 가능하다라고 가정을 한 것이죠. 자, 지금 표가 두 개가 보이실 겁니다. 사실은 왼쪽 편에 있는 표로 설명을 드릴지 오른쪽에 있는 표로 설명을 드릴지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는데 그냥 두 표를 다 보여드리는 게 한 번에 시켜드리기 가장 좋을 거라는 판단에 이렇게 표를 두 개를 다 보였습니다. 왼쪽 표는 이렇게 문자로만 보여지기 때문에 약간 문자의 복잡성 때문에 이해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고요. 오른쪽 표는 조금 믿음이 안 가실 거세요. 숫자니까 눈에는 잘 보이지만 숫자니까 잘 믿음은 안 가실 겁니다. 자,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한국 대학교에서의 커리큘럼은 잘 모르는데 이게 이제 제가 있던 모교에서는 2학년 1학기 때, 즉 수학과 학생들도 2학년 1학기 때 접할 겁니다. 아마 접하게 되는 과목이에요. 앱스트랙트 매스라고, 예, 그런 과목의 내용이기 때문에 절대로 쉬운 내용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내용 아니지만 제가 정말 최소한의 설명으로 최대한의 설명을 드릴 테니 한번 천천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강조해 드릴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이거는 몇 번을 말해도 부족하지 않으니까요. 칸토는 자연수에서부터 0에서 1 사이의 무리수로의 매핑이 가능하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자, 이제 왼쪽 표를 한번 보실게요. 왼쪽 표에서 이 왼쪽 편에 있는 숫자 1, 2, 3, 4, n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자연수를 나열한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편에 있는 0점으로 시작하는 이 모든 숫자들은 각 자연수에 매핑된 무리수를 얘기합니다. 자, 첫째 줄을 보시면 A11, A12, A13 등등등 이렇게 나가는 무리수인데 이 숫자 두 개가 있죠. 두 개 중에 첫 번째 숫자는 자연수, 어떤 자연수에 매핑됐는지를 알려주는 숫자입니다. 첫째 줄이어서가 아니라, 예, 그래서 자연수 4에 매핑된 숫자는 0.A4로 시작하는 거죠. 모든 A, 4, 4, 4, 4.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숫자는 그런 무리수들 중에서도 소수점 몇째 자리 숫자인지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A는 0에서부터 9 사이의 정수여야 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만약에 7에 매핑된 자연수 7에 매핑된 무리수의 소수점 8번째 자리는 A 7, 8이 되겠죠. 되셨나요? 자, 이제 오른쪽으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오른쪽 표에서 1, 2, 3, 4는 동일하게 자연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0.134689076는 그냥 A11, A12, A13, A14를 숫자로 표현한 거예요. 무슨 규칙에 의해서? 아니요, 규칙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A는 0에서부터 9 사이의 정수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도 규칙성이 없이 제가 말씀드렸죠. 규칙성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여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납득이 가실 수 있도록 보여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즉 이렇게 자연수에서 무리수로의 매핑이 됐다라고 가정하고 그냥 매핑된 모든 무리수들을 그냥 숫자로 적은 거예요. 제 마음대로.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카드오는 자연수에서 0에서부터 1 사이의 무리수로 1대1 매핑이 됐다라고 가정했습니다. 즉 왼쪽 표든 오른쪽 표든 여기에는 0에서부터 1 사이에 모든 무리수가 있어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동의하시겠죠? 자, 이제 X라는 무리수가 등장합니다. 0점, B1, B2, B3, B4 등등등 Bn 나오는 이런 무리수예요. 여기 나오는 B는 또 0에서부터 9 사이에 정수이기만 하면 됩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더 붙어요. 모든 BI는 AII랑 다르기만 하면 됩니다. 즉 B1는 A11에 있는 숫자와 다르기만 하면 되고요. B2는 A22에 있는 숫자와 다르기만 하면 됩니다. B3은 A33과만 다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0에서부터 9 사이에 어떠한 정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번째 말씀드리죠. 칸토어는 자연수에서부터 0에서 1 사이의 무리수로의 1대1 매핑이 됐다라고 가정했습니다. 즉, 이 X라는 무리수는 표에 분명히 있어야 될 겁니다. 그죠? 0에서부터 1 사이의 무리수니까. 하지만 있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자, 이제 여기에서 제가 설명 하나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이거 별 중요한 건 아닌데 양쪽 표에서 n에 해당하는 숫자를 한번 봐주세요. 오른쪽 편에 있는 0.3에 해당하는 거는 AN1 당연하죠. 1에 해당하는 거는 AN2 소수점 두째 자리니까. 그러면서 제가 자릿수를 맞추기에는 이게 좀 공간이 부족해서요. 즉 n번째 소수점 아래 n번째에 해당하는 AN과 매칭이 되는 수는 0입니다. 무슨 규칙? 그냥 제 마음. 되셨나요? 자, 이제 이 x라는 놈을 숫자로 바꿔보자고요. 0.3138 점점점 무한히 규칙 없이 나가는 무리수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무리수는 오른쪽에 있는 표에 들어갈 수 없는 수라는 거죠. 자, 일단 오른쪽에 전혀 없는 수다. 1번에 매핑된, 2번에 매핑된, 3번에 매핑된, 4번에 매핑된 무리수와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에이, 너무 다르잖아. 아니요, 전체적인 게 달라서가 아니라 일단 A11에 해당하는 1과 B1에 해당하는 3이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A11이 1이기 때문에 B1은 1이 아닌 아무 숫자, 저는 3을 선택했습니다. A22와 달라야 되기 때문에 1을 선택했고요. A33과 달라야 되기 때문에 3, A44와 달라야 되기 때문에 8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 달라야 하는 이유 때문에 1, 2, 3, 4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표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을 건데 어딘가에는 이것과 똑같은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부러 자연수 n에 매핑된 숫자를 0.3138로 잡은 거예요. 그래, 저기 보면은 0.3138까지 갔잖아. 그 뒤로도 점점점 같을 수 있잖아. 그렇지만 소수점 아래 n번째가 되는 순간 이 두 숫자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왜? ANN과 BN은 다른 수여야 하니까요. 이렇게 세팅을 함으로써 0에서부터 1 사이에 모든 무리수가 이 표에 있어야만 할 건데 이 X라고 하는 무리수는 표에 없더라는 거죠. 1대1 매핑이 불가능하더라는 겁니다. 헷갈리시죠? 만약에 이걸 갖다가 지금 한 번 들으시고 이해를 하셨다면은 제가 진짜 설명을 잘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걸 한 번에 이해를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한 번에 이해를 아니요. 이걸 칸토어의 대각선 논법이라고 하나? 대각선 방법이라고 하나? 아무튼 칸토어가 이걸 발표했을 당시 그 당시에 대부분의 수학자들이 납득을 하지 못했고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을 했었습니다. 수학자들이요. 즉 보통 내용은 아닙니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은 납득이 가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한 번만, 조금 이해가 안 되실 분들은 한 번만 돌아가서
같이 한번 따라와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세요. 카토는 이러한 방식으로, 즉 무리수는 자연수에서 0에서부터 1 사이의 무리수로의 1대1 매핑이 불가능하다. 즉 자연수는 countable infinity, 하지만 무리수는 uncountable infinity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러한 칸토의 증명에 의해서 기존까지 직관적으로 판단받던 무한대의 공리는 무너지게 되고, 새로운 공리, 즉 countable infinity와 uncountable infinity라는 엄격한 규칙 속에서 나누어지는 무한대 간의 계급 사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또한 그제껏 수학을 바치고 있었던 많은 부분을 붕괴시키고 수학의 많은 부분을 재정의하게 됩니다. 급이 다른 무한함, 전체 유리수의 개수보다 0에서부터 1 사이의 무리수의 개수가 더 많다는 사실, 어떤가요? 수학 참 재밌지 않나요? 라고 영상을 끝내면 저도 욕을 안 먹고 참 좋겠는데, 일단 뭐 여기까지의 팩트는 저한테도 그닥 감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셔서 야야야, 전체 유리수의 개수보다 0에서부터 1 사이의 무리수의 개수가 훨씬 더 많대, 해봐야 돌아오는 반응은 그래서 뭐 플러스로 유리수 무리수 들어본 것 같긴 한데 그게 뭐지? 아니 써먹을 데가 없다라는 거죠. 자, 조금만 더 자극적이고 실용적으로 가보시자고요. 유후. 많은 분들이 극혐하시는 단어 DX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무한소. 아니 사실 이건 전 영상의 연장 영상이에요. 미리 말씀드렸듯이. 야, 무한대 얘기하다가 다 관련이 있어서. 예, 아무튼. 근데 사실 제가 이런 영상 주제를 만들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아무래도 제가 이제 수학 관련 영상을 한 5년째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알고리즘 때문에 추천 영상에 수학에 관련된 내용들이 꽤 많이 떠요. 꽤 많이 뜨는데, 물론 저랑 수학적 견해가 다르다라고 해서 틀렸다 맞다를 절대 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영상들 중에서는 정말 틀린, 정말 잘못된 지식으로 사람들을 호도하는 영상이 있고, 또 그런 영상을 들어가서 댓글을 보면은 호도된 댓글들이 달려 있더라는 거죠. 뭐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좀 되게 분노하는 마음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영상들 중 하나가 1은 0이다 또는 파이는 2다 와 같은 내용으로 사람들을 갖다가 좀 현혹시키는 영상이에요.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둘 다 무한소, 즉 극한을 이용한 장난인데요. 둘 다 똑같은 메커니즘인데 1은 0이다 라는 영상은 주로 식과 문자를 이용해서 장난을 치고요. 파이는 2다 라고 하는 영상은 식은 없어요. 식은 없지만 어떤 도형의 수렴성을 갖다가 이용함으로써 이렇게 장난을 치는 영상인데, 파이는 2다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려면은 이렇게 도형을 그려야 돼 가지고 귀찮은 관계로, 원리는 똑같으니까 1은 0이다를 가지고 한번 그 영상을 갖다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배경 지식이 한 4개 정도가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극한, 물론 안 배우셨거나 기억이 안 나시거나 전혀 뭐 그닥 상관은 없으세요. 외우듯이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1은 1이다 그냥 옆에 적어 놓고,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은 0이다. 자, 리밋 제한한다라는 거예요. 제한한. 예. 모르죠. n이 무한대가 되도록 제한하는 거예요. 조금 약간 반대스럽긴 하다. 어찌 됐든 n이 무한대가 되도록, 즉 n 값이 1억, 1조, 1경, 1 무량대수, 점점 큰 수가 되도록, 그랬을 때 1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1는 1이다. 알바노. 야, 니가 커지든지 말든지 그냥 1은 1이죠. 그죠? 그거예요, 그냥. 자, 리밋 n이 무한대로 가요. 커져요. n분의 1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n이 점점 커지니까. n이 10이면은 10분의 1, n이 1000이면은 1000분의 1, n이 1억이면은 1억분의 1, n이 1경이면 1경분의 1, 즉 존나 작은 숫자 0이 된다는 거죠.
되셨나요? 예. 설명 잘해. 잘했어. 됐어. 일단 요거 두 개가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1 이라고 하는 숫자예요, 숫자. 1은 2분의 2 로도 나타낼 수 있고 뭐 약분하면은 1 되는 거니까 3분의 3 으로도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뭐 1.7 분의 1.7 이어도 약분해서 1 이죠. 하지만 그냥 자연수에서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어떤 자연수 n에 대해서 n분의 n도 약분해 주시면 1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즉 1은 그렇게 무수히 많은 표현법이 있을 거예요. 자 인제 이 2분의 2는 두 개의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을 더하면은 2분의 2가 되니까요. 로 스플리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3분의 1은 3분의 3은 세 개의 3분의 1로 스플리팅을 할 수 있을 거고요. n분의 n은 n 개의 n분의 1의 합으로 스플리팅이 될 겁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3 개. 자 이거 다음이 고등학교 때 배우신 건데 극한의 합법칙. 뭐 물론 어 극한의 합법칙이 아니라 교육 과정에서는 이제 극한의 성질이라고 해 가지고 한 4-5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소개하는 것 중에 하나이긴 한데 이것만큼은 진짜 뭐 수렴 뭐 이런 건 다 그거 하고요. 그냥 쉽게 한 극한 안에서 더한 거는 한 극한 안에서 더한 값은 그냥 각각의 극한으로 나누어서 계산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게요. 방금 저희가 했던 것 중에서 즉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n분의 1은 그러니까 극한 안에 1 더하기랑 1 이랑 더하기 n분의 1이 있는 거예요. 요걸 각각의 극한으로 나눠서 즉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로 나눠서 계산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1은 어디로 가고 1로 가고 n분의 1은 어디로 가고 0으로 갔으니까 1 더하기 0 그래서 1로 간다. 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냥 요 4 가지를 짬뽕시켜 가지고 장난을 하게 됩니다. 자 인제 1 왜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1은 1이다. 근데 여기 있는 1을 인제 2분의 2로 바꿔도 되고 3분의 3으로 바꿔도 되지만은 n분의 n으로 바꾸자라는 거죠. 예.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어요. 자 이제 n분의 n으로 바꿨으니까 얘는 이 극한 안에서 n 개의 n분의 1로 스플리팅이 될 겁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극한 안에서 더하기는 각각의 극한의 더하기로 스플리팅이 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은 얼마였더라? 0 이었더라. 두 번째 것도 얼마겠다? 0 이더라. 즉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을 다 더하면 뭐가 되니까? 0이 되니까. 오 1 에서 시작했는데 0이 되네. 그래서 1은 0이다. 또는 파이는 2다. 라는 결론을 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영상을 갖다가 들어가서 보게 된 이유가 저는 알고 있죠. 이 장난에 대해서. 단지 그 영상을 만든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이라고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가 궁금했어요. 설명을 인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좀 궁금해서 들어간 건데 그러니까 그냥 어그로는 끌었지만 설명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영상이. 어? 그리고는 또 밑에 달린 댓글들을 보다 보니까 물론 반박 댓글도 많죠. 많은데 밑에 달린 댓글들을 보다 보니까 아니 뭐 자기도 수학이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느낌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게 해 줘서 고맙다. 근데 또 더 험악한 영상은 자 극한의 합법칙을 이렇게 적용을 하니까 1은 0이다라는 결론이 나오니까 그래서 극한의 합법칙 자체가 잘못됐다. 와 진짜 음 예. 그래서 음 제가 요 두 가지 어차피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물론 파이는 2 까지까지 생각을 해 보면은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얘기인데 설명을 드릴 테니 물론 여러분들은 저보다 똑똑하셔 가지고 호도 되실 일 전혀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일말의 앞으로 이런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일말의 혼동이라도 가지지 마시라고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극한의 합법칙은 잘못됐다. 자 극한의 합법칙 뭐 물론 합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한의 성질 property of limit 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이제 뭐 물론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냥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대학교 과정에서도 그냥 그렇게 불러요. 근데 이제 석사 과정을 가면서 물론 무조건은 아니고 어떤 원서를 택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엄밀성을 따지는 원서를 보시게 되면은 그 극한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properties of finite limit입니다. 즉 극한의 합법칙 이 스플리팅은
유한한 극한의 성질입니다. 무한하게 쪼갤 수 있는 게 아니라 유한한 극한의 성질이에요. 에이 그러면은 엄밀하게 적었었어야지. 그걸 안 적었었으니까 내가 헷갈린 거지. 만약에 이걸 적었다고 해 보세요. 생각을 해 보세요. 물론 고등학교 들어가서 처음에 극한을 배우면은 식 따라가기 바쁘죠. 뭐 극한의 성질 이런 거 읽나 안 읽지. 예 그렇지만 식 따라가기 바쁘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느 정도 인제 식 따라가고 계산이 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본단 말이죠. 유한한? 무한하면 왜? 이러면서 혼돈을 사서 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에이 그래도 적었었어야지.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틀렸습니다. 제가 이제 수학을 공부하다가 보게 되면은 특히나 어려운 수학 쪽으로 갈수록 뭔가 증명이 막히면은 '이게 잠깐만 왜 이러지?' 하다가 가장 기본인 정의로 돌아가게 되면은 문제가 풀리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요. 아니 제가 많이 겪었어요. 즉 수학의 기본 중의 기본으로 돌아가시게 되면은 절대로 합법칙이 틀린 게 아닙니다. 언제 합법칙에서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는 알파로 가고 뭐는 어디로 가고 점점점 등등등 공식에서 등등등이 있었나요? 아니요. 이런 등등등 점점점은 없었습니다. 공식은요. 두 개예요. 두 개가 더해져 있으면은 각각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한국 사람이 이 한국이라는 민족이 한국인이 원체 계산력이 좋아 가지고 우리는 막 5개 6개 있어도 각각 계산 때리면서 암사 때리면서 바로 답 적잖아요. 그렇지만 엄밀히는 항상 두 개로 즉 5 개였으면은 4개 1 개, 3개 1 개, 2개 1 개로 나누라고 돼 있어요. 어디에 점점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즉 1은 n분의 n이었으면은요. 얘는 두 개로 나눠서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더하기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n-1 n분의 1은 뭐가 되고요? 0이 되고요. n분의 n-1은 뭐가 되고요? 1이 되고요. 그래서 0 더하기 1, 1이에요. 여기서 한 번 더 나눠 줘도 n분의 1, n분의 n-2 1이에요. 3번을 해도 1이에요. 1000번을 해도 1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시면은 극한의 합법칙이 절대로 틀린 게 아니에요. 물론 이러한 문제는 극한의 성질의 유한성을 설명함으로써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시당초에 이런 오해와 장난이 나오게 된 근원적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극한이 왜 시작됐죠? 예, 많은 분들이 싫어하시는 무한소를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게 극한입니다. 즉, 이 질문은 사실은 극한 이전부터 사람들을 괴롭혀 오던 주제였습니다. 선이란 무수히 많은 점들의 모임을 우리는 선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무수히 많은 점. 하지만 점은 길이가 0인데 어떻게 이러한 점들이 모여서 길이를 만들어낼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근데 애시당초 점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무리 작은 점을 찍더라도 우리가 그 점을 찍는 순간 이 점은 길이를 넘어선 넓이를 가지게 되어 버립니다. 정말 엄밀히 따진 점이란 눈에 보이는 점이 아닌 좌표 값이어야 합니다. 그냥 숫자여야 해요. 즉 이런 수평선이 있다라면은 1.7에 찍힌 점은 그냥 좌표 1.7이어야 합니다. 엄밀하게. 또한 좌표 평면상에서 1,2에 찍힌 점이라는 것은 실제 점을 찍는 게 아닌 1,2라는 좌표 값이어야 해요. 그리고 이러한 점들이 무수히 모여서 만든 선, 진정한 의미의 선이 우리 눈에 보일까요? 이 선이라는 것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x와 y의 관계, 즉 식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어쩌겠어요. 이미 선이라는 걸 그어 버렸는데 말이죠. 아깝다 그죠? 이 선이라는 걸 안 그었으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그래프라는 게 없었을 건데. 하지만 이미 이렇게 실물로 등장해 버린 점과 선으로 인해서 점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길이를 가진, 즉 점이 가진 이 최소한의 길이를 무한소라고 봐왔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나 싫어하시는 이 무한소는 라이프니츠가 처음으로 언급을 한 게 아닙니다. 지구 역사상 전 세계에서 많은 수학자들에 의해서 무한소는 다뤄져 왔습니다.
대수학자인 페르마도 또 다른 수학자들도 이 무한소를 이용해서 이미 미분과 적분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라이프니츠가 이걸 정리하고 다듬고 체계화를 해서 창시자로 추앙받는 것이고요. 17세기에 만들어진 라이프니츠의 이 미분은 바로 극한의 등장으로 대체된 것이 아닙니다. 즉 17세기에 만들어진 이 미분의 기호는 19세기가 들어서서야 극한의 도입으로 인해 표준 수학의 세계로 넘어오게 됩니다. 증명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수학자 코시에 의해서죠. 또한 17세기부터 시작된 이 라이프니츠의 적분, 무한소를 포함한 이 적분 방법은 코시보다 조금 더 늦은 시기, 즉 19세기 구분구조법에 의해서 표준 수학의 길로 들어오고 증명이 되게 되는 것이죠. 수학자 리만에 의해서요. 그러면 17세기와 19세기 사이의 수학자들은요. 그때의 수학자들, 오일러, 가우스와 같은 수학자들은 이 무한소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이 미분과 적분을 이용해서 수학을 발전시켜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미분은 코시가 구원을 해줬고요. 표준 수학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적분은 리만이 구원을 해줬고요. 아직 남은 주제가 하나 있죠. 선은요. 이 선을 구원해준 구원자가 바로 칸토어라는 것이죠. 점이 가지는 최소한의 길이, 선이 가지는 최소한의 넓이, 면이 가지는 최소한의 부피를 가지고 점의 모임이 선이 되고 선의 모임이 면이 되고 면의 모임이 부피가 되는 것을 이해해 왔었다면 표준 수학으로 넘어와서 진정한 의미의 길이가 0인 점들이 모여서 어떻게 길이를 이루며 진정한 의미의 넓이가 0인 선들이 모여서 어떻게 넓이를 이루느냐. 둘 다 똑같은 얘기지만 점도 선도 눈에 안 보여야 하니까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선들이 무수히 많이 모여서 면은 보여야 되는 게 맞겠죠. 예, 너무 나가지는 맙시다. 는 보이는 이 현상. 우리 눈에 비주얼라이즈가 돼야 되는 이 현상. 진정한 의미의 영들이 무수하게 더해져서 넓이를 이루는 이걸 칸토의 무한대가 설명해내게 됩니다. 칸토에 의해서 정리되고 구분되어진 무한대, countable infinity와 uncountable infinity의 한국 명칭은 가산 무한과 비가산 무한이 되겠습니다. 물론 count라는 단어도 세다라는 의미와 함께 계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산, 비가산, 산, 계산, 연산을 뜻하는 것이죠. 가산, 연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비가산, 연산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더하기라는 연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선이라고 하는 정의는 무수히 많은 점들의 모임에서 비가산적 무수히 많은 점들의 모임, 0을 더하는 게 아닌 인간이 가진 연산으로는 할 수 없는 영역에서의 모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들이 더하기로서 길이가 되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칸토의 이 무한대로 인해 우리는 앞으로 영원히 거론될 뻔했던 논제를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신의 영역으로 보내버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에이, 이게 무슨 해결이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어쩌겠어요. 인트로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자연수는 신의 선물이지만 나머지 모든 수는 불완전한 인간이 만든 불완전한 수인 것을요. 그렇다고 수학 다 틀렸대. 엄마 나 수학 안 해도 된대. 그 말씀 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 수학으로 인해 우리 인간 사회는 발전해왔고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성장해 나갈 겁니다. 즉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서 이 수학은 가장 소중한 과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수학에선 우리가 발견 못할, 어쩌면 영원히 발견 못할, 아니 어쩌면 누군가 발견을 해서 세상을 뒤집을 영역이 많이 남아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영역이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증명해야겠죠. 누군가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 누군가 또는 여러분들의 자녀, 가족들이 될 수도 있겠죠. 야, 실용적으로 가보자면 그래서 이걸 어디다 써먹어. 자, 여러분들 마음을 좀 여세요. 여러분들의 아들, 딸, 조카, 동생들이
"어떻게 길이가 0인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질문을 했다면 "언제까지?" "그러게. 점점점. 그건 선생님한테 점점점." 이렇게 하실 건가요? 인제 여러분들은 사실을 아셨으니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건 말이야 비가산적 무한한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예 정서적 아동 학대죄로 고소당하시고요. 점이라는 게 눈으로 이루어져도 안 됩니다. 이럴 때 점을 하나 찍어 보이면서 아무리 작은 점이라도 아주 짧은 아주 조금의 길이가 있지 않겠어? 즉 무한소적 접근을 해 주시는 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학은 1800 년을 발전해 왔습니다. 저는 여기서도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표준 수학을 지향합니다. 비표준 수학을 지향하고요. 제가 dx분의 dy가 분수였었다라는 걸 설명드린 이유는 분수였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분수여야 한다가 아니에요. 분수처럼 바라보는 게 잘못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누구도 분수가 아니라고 요즘 가르치잖아요. 근데 분수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한테 "아니야. 너는 무조건 잘못됐어." 라고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는 겁니다. 왜? 그 기호는 분수였다가 분수가 아니게 된 기호잖아요. 그리고 그 분수가 있게 해준 그 무한소가 있었기에 수학은 발전해 왔잖아요. 그걸 무조건적으로 "안 돼, 안 돼, 안 돼." 하는 게 과연 맞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시작하게 됐습니다. 너무 이제 많은 분들이 예 또 그거 하셔 가지고 근데 그럼 카톡이에요 무한은. 에헤이 마음을 여시라니깐요.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조카들한테는 못하지만 우리가 친구를 만났을 때 "야 너는 어렸을 때 길이가 0인 점들이 모여서 선을 이룬다."라는 설명을 들었었잖아. 이해가 가? 이렇게 말을 꺼내시면서 그건 말이야 선의 정의는 비가산적 무한한 점들의 모임 즉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연산의 영역을 넘어선 모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본인의 모습을 생각을 해 보세요. 상상을 해 보세요. 상상이 되시냐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주위의 친구들을 하나둘 잃어가시게 되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아 그리고 제가 그 연관된 내용으로 시리즈물이 한 2개 정도가 더 남았는데요. 어 지금 앞선 두 영상은 사실은 한 영상에서 이렇게 쪼끔 더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고자 하다 보니까 나누어진 영상이라서 요렇게 준비 기간이 쪼끔 짧게 가능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모의고사도 있고 저도 학생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다음 영상은 쪼끔 길어질 준비 기간이 쪼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좋은 일들만 있으시고 어 예 감사합니다. 보내 주신 관심과 사랑 진짜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